안녕하세요. 만수무강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컵을 잡기도 어렵거나 빨래를 짜고 단추를 잠그는 게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 손이 저릿저릿하고 힘이 빠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했던 경험은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의 오류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세포가 활막이라고 하는 관절을 감싸는 얇은 막을 공격하면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의 관절염의 다른 점을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무릎과 척추, 손가락 끝과 같은 체중이 많이 실리는 큰 관절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주 쓰는 관절에 주로 생기고요. 한쪽 관절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으로 무리를 받거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외상을 입었을 때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관절의 활막을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손가락 끝이 아닌 중간 마디마디와 손목, 발가락 등 작은 관절에 잘 생기고 좌우 양쪽이 같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면역 체계의 이상, 호르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이 변형되거나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쓰면 아프고 쉬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류마티스는 붓고 열감, 통증, 피로감을 동반하고요.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던데 불치병으로 봐야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류마티스는 완치라는 표현 대신 관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관해는 의학적 의미로 병의 원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증상과 염증 활동이 거의 없어지고 검사 결과에서도 활동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환자가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은 있지만 조절이 잘 돼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를 잘하면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검사상 활동성도 보이지 않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 상당수가 수십 년간 큰 불편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진단을 받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나 생물학적 제제의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소염제와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단, 위장장애, 간 기능 이상,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도움이 되지요. 찜질과 가벼운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하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병원 치료는 이미 공격받고 있는 불타는 관절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불을 잠시 껐다면 이 불씨가 다시 켜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겠지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말이 쉽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이게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기, 걷기와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간단한 손 운동 3개 말씀드릴게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가 펴기, 이거 하루 30회씩 해보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고무밴드로 손가락 벌렸다 모으기, 관절이 굳는 걸 예방해주고요. 작은 물병 가볍게 쥐고 들어 올리기, 손목 근육을 강화해준답니다. 그리고 식습관 관리도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면역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염증을 억제하는 한겸, 항산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에 좋은 음식으로는 먼저 오메가3는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 억제 효과가 있어서 관절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등을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향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도 드세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 관절의 변형을 늦춰줍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의 과일은 관절 염증을 완화해주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도 향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체중을 조절해 주시고 근육을 유지해 주세요. 콩,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부담이 적고 염증 억제 효과가 있고요. 현미와 귀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드셔주셔야 하는데 올리브유는 천연 항암 성분인 올러칸탈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아요. 사실 류마티스 환자에게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건강에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겸작용이 입증된 천연 식품이라고도 합니다.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이 악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좋냐면 날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샐러드나 두부에 드레싱 하듯이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마트에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시면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공식품, 기름진 튀김, 과도한 설탕과 소금, 술, 줄이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체중 증가로 관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면역을 자극해 병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호흡법,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꾸준함, 이 면역 조절에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초반에 진단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굽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에 꾸준히 임한 결과 지금은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등산과 여행을 다니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주고 있어요. 희망적인 부분이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완치 대신 관해를 목표로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 올바른 생활 관리를 하신다면 평생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은 싸워서 몰아내는 적이 아니라 잘 다스려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류마티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